1990년대 한국의 여름밤이면 어느 집에서나 창문을 타고 흘러나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TV 화면이 파랗게 깜박이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아이들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당겼고 어른들조차 혼자 화장실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흘러나오던 그 문장기 이야기는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 그 이야기들은 정말 어딘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방송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었을까요? 때는 1977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농촌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고향의 이야기를 어릴 적 마루 끝에 앉아 할머니에게 듣던 그 이야기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해 여름, KBS는 전국 각지의 민간 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시작했으며 그것이 전설의 고향의 출발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한 편이 끝나면 반드시 내레이션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 지금도 그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드라마에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무게를 부여했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경계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특히 그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 한 명의 성우가 첫 회부터 특유의 마무리 내레이션을 도맡았다는 설이 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 자체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떠오르기 전에 목소리만으로 이미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 그것은 전설의 고향이 만들어낸 독특한 감각적 조건 반사였습니다. 1977년부터 약 12년에 걸쳐 578편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전국 어딘가에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이름 아래 소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방대한 편수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실제로 그 지역에 구전되던 것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제작진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수집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민속학자들이 채록한 구전 설화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방영 주기를 맞추기 위해 일부 이야기는 상당 부분 각색되거나 새롭게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 학계의 시각입니다. 기록과 창작 사이에 어딘가에 이 프로그램이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몇몇 에피소드를 민속학 자료와 대조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전 설화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교훈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는 극적 반전과 공포 요소가 추가되어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이 연출 의도였는지 아니면 원전 자체가 처음부터 불분명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고향에 등장한 이야기들을 실제 구전 자료와 대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전 설화는 특성상 지역마다, 전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가 원전 설화를 충실히 따랐는지 아니면 방송에 적합하게 크게 손질된 것인지를 지금 와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현상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드라마 속 내용을 마치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인 것처럼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이 설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설화가 방송을 통해 기억 속에 심어진 것이 됩니다. 1989년 종영 이후 1996년에 다시 시작된 전설의 고향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대폭 도입되었고 공포와 스릴러의 색채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에피소드들은 지금까지도 매년 여름마다 TV를 통해 반복 방영되며 이야기의 원형이 어디에 있든 그 공포의 이미지는 점점 더 선명하게 굳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사라져가던 민간 설화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전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남습니다. 설령 일부 각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야기의 뼈대를 살려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적 기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78편에 달하는 에피소드 전부가 실제 구전 설화에서 이끌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색 과정에서 원래 설화가 가지고 있던 지역적 맥락, 즉 왜 그 마을에서 그 이야기가 전해졌는지의 이유가 지워졌다면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해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조금 더 도전적입니다. 전설의 고향은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방송이 이것은 지방의 전설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실제로 전설이 됩니다. 수천만 명이 같은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면 그것은 구전보다 훨씬 강력한 집단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속학 채록 자료 속에는 드라마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방송이 원형을 창작했는지, 원형을 변형했는지, 혹은 원형을 충실히 채택했는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흐릿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이야기 자체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 파란 화면의 빛, 여름밤의 습기, 형광등이 꺼진 안방의 어둠, 이불 밖으로 내밀기 무서운 발뒤 감각들이 이야기와 함께 기억됩니다. 어쩌면 전설의 고향이 진정으로 만들어낸 것은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여름 공포 경험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누군가의 TV에서 전설의 고향이 흘러나옵니다. 처음 보는 세대도 있고 수십 년 전 이불 속에서 눈을 가리며 봤던 그 장면을 다시 보는 세대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에 있었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래된 책에 기록된 것만이 전설일까요? 아니면 수백만 명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이 전설일까요? 전설의 고향이 실제 설화를 기록했는지 새로운 설화를 창조했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답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살아남아 누군가의 여름밤을 조용히 점령하고 있다는 것.